박용진 의원 뭐 잘 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때 기자한테 말한 게 사실은 그 윤대진 검사. 좀 복잡한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용산 세무서장, 윤우진 세무서장의 동생이 현재 검사였던 거잖아요. 지금의 그렇죠. 검찰국장. 네. 근데 그 검찰국장이 윤대진 검찰국장이 이름도 비슷해. 윤석열 후보자와 아주 친한 사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윤대진이라는 검사를 내가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죠. 예. 내가 소개해줬다라고 한 거지 사실은 소개 안 했던 거예요. 라는 게 지금 해명이에요. 예,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청문회장에서의 말 바꾸기 그렇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위증으로 가고 또 자질 없음으로 갈 건지는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당으로서 상당히 좀 이렇게 난감한 건 뭐냐면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말을 바꾼 거거든요. 예. 저건 거짓말이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까지도 되어 있어요. 어허.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금 보고 싶은 건 뭐냐면 늘 이렇게 이 처벌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뭐 가장 큰 수사 조직이기도 하고 처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 조직의 수장인데 제일 걱정했던 건 뭐냐면 저희가 야당일 때에도 예. 이거 코드 인사되면 큰일 난다. 아. 이거 뭐 완전히 대통령하고 청와대하고 다 맞춘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게 주로 야당의 걱정이고 국민들의 걱정이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번에 윤석열 후보자를 코드 인사라고 딱 짓기에는 좀 뭐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적폐 수사에 왜 이렇게 열심히 했냐 그러지만 문제가 있는 부분,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수사한 거를 그걸 검찰이나 그 검사를 나무랄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윤석열 후보자가 대통령이나 청와대 혹은 우리 여당 쪽에 뭘 이렇게 맞추려고 했던 전혀 그런 것도 없어요. 성향으로 따지자면 차라리 보수라면서요. 겁나죠. 그러니까 예. 오히려 우리 여당 쪽에서도 저분이 예. 우리 솔직하게 하는 얘기예요. 예. 저분이 됐을 때 우리 안 봐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걱정이 있을 정도. 그랬을 정도로 코드는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답변도 보면 주적이 누구냐? 북한이 이걸 왜 물어보냐? 뭐 이런 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른바 보수 진영에서도 이분이 진보 쪽에 혹은 여당에 청와대 대통령에 이렇게 코드를 맞출 거라고 하는 걱정은 없고 이제 다른 흠결도 이번에 찾아내지는 못한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비판을 하고 국민들의 여론 중에서도 아니 그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했을까라고 하는 의아함이 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뭐 후보자가 아까 이준석 최고가 얘기한 것처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사과하고 그다음에 국회에 대한 죄송스러움 그리고 국민에 대한 뭐 송구함 이런 것들 정도를 이게 잘 얘기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나면 저는 다른 뭐 코드 인사라든지 이런 분란이 생기지 않은 마당에 야당도 굳이 이걸 반대해서 그러면 다른 사람이 되면 어떨까? 가령 여당에 더 가까운 사람이 되면 그 걱정이 더 클 것 같은데요. 자, 박용진 의원이 뽑아오신 동물국회 이거는 뭐 다들 동의하실 것 같은데 상반기 제일 그 장면이 기억나세요? 저도 역시 현장에 있었는데요. 의안을 접수하는 걸 막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럼요. 이게 하나의 그냥 절차니까. 그리고 그것을 논의하는 상임위장에서 뭔가 격렬한 의사 표현이 있을 수는 있겠다. 이랬는데 아예 의원을 감금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의안을 제출하는 것부터 막는 건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아니 의안 좀 접수하자고요. 이랬는데 그거를 뭐 독재 타도 그랬나? 뭐 이렇게 외치면서 하는 걸 보고 망연자실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망연자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고발전에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약간 눈치는 보이죠. 그 당에서도 제일 젊은 의원이고 그리고 이제 초선인데 뭔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소신상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이 어떤 그냥 몸살이신 건 아니고요. 저 옛날부터 유명했던 행동파입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유명했던 행동파인데 그 국회의원 우리 국민들이 저한테 그런 걸 요구했던 바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처벌될 거다 저 사람들. 그러니까 저기에 대해서 우리가 몸싸움 해주는 것도 우리가 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했어요. 몸으로 저쪽의 공격을 막는 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 아니요, 최대한 저기가 막고 있었고요. 저쪽이 막았군요. 소리를 들고 들어가는 쪽 그 충돌에도 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참 그 상황을 아프게 봤다. 되게
우울했어요, 사실은. 예. 몸살인 거 맞는데? 네, 예전에 박용진 학생 운동하던 시절에 무용담을 생각해 보면 몸살인 거 맞는데. 소신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고발당한 이상희는? 40명의 의원에 해당 안 되는 거겠네요. 우리 예, 예, 박영진은. 안 되죠. 박영진. 동료 의원으로서요. 예, 예. 안타까운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법을 우리가 만들었고 어떤 처벌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다 알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법 따위는 무시해도 된다라고 하는 게 밑에 깔려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법을 위반했어. 이거 어떡하지? 예, 이렇게 예, 되는 게 아니라 예. 법이 뭐가 중요해? 일단 막아. 이렇게 예. 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요. 저는 특히나 국회가 바로 설 거냐. 예. 영국 국회도요 너무 심해가지고 이 레드라인까지 만들어놨잖아요. 맞아요. 옛날에는 그 안에서 영국 같은 경우는 서로 죽이기도 했답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거 레드라인 넘어갔으면 가만 안 두거든요. 예, 예. 근데 우리가 지금 그 레드라인을 만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레드라인을. 그걸 넘어섰는데 이번에 그냥 봐주기하고 에이 그냥 넘어갑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적으로 용납이 안 될 거라고 봐서